반갑습니다. 셋단자 제367강입니다. 오늘은 얼굴 용자에 관련된 셋단자입니다. 얼굴은 작은 부분이지만 그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꾸는데 누구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를 대표한다는 의미를 가진 얼굴 용자와 관련된 6개의 단어를 모아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얼굴 용자는 얼굴을 의미하고 모양이나 몸가짐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얼굴 용자와 관련된 단어로는 포용, 수용, 종용, 관용, 허용, 용서 등이 있는데 이들은 각기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연 세트 한자와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트 한자 시작합니다. 먼저 단어들마다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얼굴 용자를 보겠습니다. 얼굴 용자는 얼굴을 의미하고 모양이나 용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얼굴 용자는 진면자와 골곡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진면자에 해당되는 집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곡자에 해당되는 계곡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얼굴 용자입니다. 그래서 얼굴 용자는 집에서 계곡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얼굴이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계곡은 물이 흐르는 골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산속에서 이곳저곳으로 흘러 물을 공급하고 그 후로는 시냇물로 강물로 변해 논과 밭으로 흘러가 사람 사는 땅에 물을 공급합니다. 한자는 사람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자 해석도 사람 사는 것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산이 주는 많은 혜택 중에서 계곡을 따라 흘러온 물이 주는 혜택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계곡은 산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얼굴 용자는 집을 의미하는 집면자와 계곡을 의미하는 골곡자가 결합해서 집에서 계곡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얼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의 얼굴은 현관이나 전면부의 어떤 특징이 될 것입니다. 얼굴은 그 대상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산의 대표적 이미지는 계곡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대표적 이미지는 얼굴인 것이죠. 사람의 얼굴 모양을 용모라고 하지요. 또 사물의 속내나 실속을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얼굴 용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쌀포자입니다. 쌀포자는 싸다는 뜻이 있고 감싸다, 아우르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쌀포자는 쌀포변과 뱀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쌀포변에 해당되는 보자기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보자기가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싸는 것이지요. 또한 뱀사자에 해당되는 아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뱀사자는 자기 기자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쌀포자입니다. 그래서 쌀포자는 몸을 감싸는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쌀포자는 아기를 큰 보자기로 감싸는 모양입니다. 아기를 감싸는 보자기를 강보라고 하지요. 어린아이를 위한 작은 이불입니다. 쌀포자는 큰 보자기를 의미하는 쌀포변과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뱀사변이 결합해서 어린아이의 몸을 감싸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뱀사자는 자기 기자에서 상부의 입에 해당하는 부분이 막혀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뱀사자를 어린아이 몸으로 해석하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큰 이불에 아기를 감싸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또는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생각해도 좋을 듯합니다. 쌀포자는 아기를 감싸는 모양입니다. 어떤 사물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을 포함이라고 하지요. 또한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포용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쌀포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감싸다는 의미의 쌀포자와 얼굴을 의미하는 얼굴 용자가 겹해서 포용이 됩니다. 그 중에서 쌀포자는 몸을 감싼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 얼굴 용자는 전체를 대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용은 몸을 감싸듯이 상대의 전체를 덮어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용은 상대의 허물이 보이지 않게 덮어주는 아량인 것이죠. 포용이란 단어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얼굴을 감싸주는 모양입니다. 얼굴은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라 했으니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것을 감싸주는 것이 포용입니다. 이것은 현상적으로 어떤 사물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도록 감싸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넓은 아량을 포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받을 숫자입니다. 받을 숫자는 받다는 뜻도 있고 얻다는 뜻도 있습니다. 받을 숫자는 손톱 조자와 지붕 멱자와 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손톱 조자에 해당되는 손길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손톱 조자는 손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 멱자에 해당되는 천막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지붕 멱자는 덮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자에 해당되는 손을 내밀고 있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받을 숫자입니다. 그래서 받을 숫자는 손길을 통해 덮개 아래에서 다시 행해지는 것이 받는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받는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주는 물건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 주는지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주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것이고 받는 사람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한 번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행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은 계속해서 주기만 하고
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받기만 하는 것이죠. 받을 숫자는 따뜻한 손길을 의미하고 있는 손톱 조변과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 가린다는 의미로서 덮개의 의미인 지붕 멱자와 반복해서 받는 것을 표현하는 또자가 결합해서 손길을 통해 덮개 아래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일이 받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통해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시혜의 성격으로 도와주는 그런 모양입니다. 돈이나 물건 따위를 받는 행위를 접수라고 하지요. 또 물건이나 권리를 건네받는 것을 인수라고 합니다. 이럴 때 받을 숫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받다라는 의미의 받을 숫자와 얼굴을 의미하는 얼굴용자가 결합해서 수용이 됩니다. 그 중에서 받을 숫자는 남모르는 호의로 반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용자는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용은 전체를 위해 남모르게 호의로 반복되는 혜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용은 공동체 생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수용이란 단어는 현상적으로 어떤 것을 받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얼굴용이 표현하는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피상적이거나 인식론적 상황에서 마음이나 정서에 관한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의 어떤 흐름을 나의 견해와는 상관없이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바로 수용입니다. 지금처럼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와 결합해서 극도로 자기 중심적으로 흐를 때에는 수용이라는 단어가 자칫 비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관심사에 관한 일마다 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일을 수용하지 않고 자기 의견대로 만다면 화합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수용은 공동체의 전체적인 흐름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입니다. 쫓을 종자입니다. 쫓을 종자는 쫓다는 의미가 있고 따르다는 의미도 있고 다가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쫓을 종자는 천천히 걸어 척자와 사람인자가 두 번 겹쳐 있고 발족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천천히 걸어갈 척자의 등들은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두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사람인변의 등들은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고 발족자의 등들은 발의 이미지가 있죠. 이런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쫓을 종자입니다. 그래서 쫓을 종자는 천천히 걸으며 사람들이 발걸음하는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쫓는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만나기 위해 뒤따르는 것입니다. 급히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모저모 살피며 천천히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림처럼 선두에 있는 리더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을 정도로 속도를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는 목적지에 함께 도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쫓을 종자는 천천히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천천히 걸어갈 척자와 사람들을 의미하는 사람인자가 두 번 겹쳐 있고 아래에는 발족자가 입구자가 빠진 모양으로서 구성되어 천천히 걸으며 사람들이 발걸음하는 모양이 쫓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쫓는 것을 복종이라고 하지요. 또 순순히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과 복종은 자발적인가 수동적인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쫓을 종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쫓다라는 의미의 쫓을 종자와 얼굴을 의미하는 얼굴용자가 결합해서 종용이 됩니다. 그 중에 쫓을 종자는 천천히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얼굴용자는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용은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용은 자신보다 전체를 위해 묵묵히 따라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용하다는 말은 조용하다는 말과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체의 의견에 어긋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종용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집단의 리드는 수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창의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종용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태도입니다. 너그러울 관자입니다. 너그러울 관자는 너그럽다는 뜻이 있고 느슨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너그러울 관자는 집면자와 사냥 한자로 구성되었지요.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집면자의 등들은 지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집의 이미지인 것이죠. 또 사냥 한자의 등들은 사냥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너그러울 관자입니다. 그래서 너그러울 관자는 사냥의 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냥은 우리나라에서 멸종위기 1급으로 구분되어 국립공원인 설악산이나 오대산 등에서 복원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사냥은 경사가 급한 바위가 있는 험한 산림지대를 선호하면서 단독 생활을 하기도 하고 무리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냥의 활동 반경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과도 거의 겹치지 않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사냥의 집은 굉장히 넓다 할 수 있습니다. 너그러울 관자는 집을 의미하는 집문자와 사냥을 의미하는 사냥 한자가 결합해서 사냥의 집은 너그럽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그럽다는 말은 공간이 넓어서 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냥의 활동 공간이 넓은 것을 비유해서 너그러울 관자는 마음이 그렇게 여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그럽고 큰 것을 관대하다고 하지요. 또 죄나 허물 따위를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을 관서라고 합니다. 이럴 때 너그러울 관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유 있게 넓은 것을 의미하는 너고를 관자와 얼굴을 의미하는 얼굴 용자가 결합해서 관용이 됩니다. 그 중에 너고를 관자는 충분한 활동 공간을 말하고 있죠. 또 얼굴 용자는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용은 전체가 활동할 충분한 여유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용은 전체의 사정을 헤아려 허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관용은 마음의 상태, 즉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크기가 넓어서 다른 사람의 사정을 보듬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약간의 피해라도 지지 않으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태도인 것인데 관용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른바 군자인 것이죠. 공동체 전체의 사정을 헤아리며 누구의 허물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바로 관용인 것입니다. 허락할 허자입니다. 허락할 허자는 허락을 의미하고 승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들어준다는 뜻이죠. 허락할 허자는 말씀 원자와 낫 오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말씀 원자 등들은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낫 오자 등은 낮의 이미지입니다. 낮은 활동시간인 것이죠.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허락할 허자입니다. 그래서 허락할 허자는 활동하도록 말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하는 일을 하도록 들어주는 것이 허락인 것인데 세트 한자는 허락할 허자를 활동하도록 말하는 것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밝은 대낮에 그가 하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인이 하인들의 생활을 통제하면서 특별히 어떤 사안에 대해 양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허락할 허자와 얼굴을 의미하는 얼굴 용자가 결합해서 허용이 됩니다. 그 중에 허락할 허자는 일을 해도 좋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 얼굴 용자는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용이라는 말은 전체를 위해서 그 일을 해도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허용은 청하는 일이 전체를 위해 좋은 일로 여겨서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 하인에게 어떤 일을 허락한 이유는 그 일이 전체를 위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허용이라는 말을 세트 한자로 해석하면 청하여 온 어떤 일이 전체를 위한 일로 여겨 허락한 것이지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는 히브리서 6장 3절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용서할 서자입니다. 용서할 서자는 용서를 의미하고 사랑을 의미하며 얻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용서할 서자는 같을 여자와 마음 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같을 여자 등들은 가치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마음 심자 등들은 마음의 이미지가 있죠.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용서할 서자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서자는 우리로 여기는 마음이 용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용서를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용서하면 가해자로서 부담은 줄겠지만 그런 용서로는 잘못을 저질러 피해를 준 사람이 나쁜 사람이란 낙인이 남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잘못을 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며 그의 평가를 연계시키려 합니다. 이전 잘못과 이번 잘못을 연계시키는 것이죠. 그것은 용서 같지만 용서가 아닙니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주든지 사면을 하든지 상관없이 예전처럼 다시 우리 편으로 여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잘못했다고 그에게 낙인을 찍어 우리 편끼리 하는 어떤 일에서 편견을 주면 안 되는 것이죠. 용서할 서자는 우리 편을 의미하는 같을 여자와 나의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 심자가 결합해서 우리 편이라 여기는 마음이 용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 사랑, 평화 등 모든 개념을 통괄하여 아우르는 개념이 용서할 서자가 의미하는 용서인 것입니다. 얼굴을 의미하는 얼굴 용자와 용서를 의미하는 용서할 서자가 결합해서 용서가 됩니다. 그 중에 얼굴 용자는 전체를 대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용서할 서자는 우리 편으로 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공동체 전체가 그를 우리 편으로 여기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용서라는 것은 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바로 이런 용서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수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면서 같은 편으로 여겨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서도 공동체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작업이 용서할 서자가 의미하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우리 편으로 여기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굴 용자 관련된 한자들을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얼굴 용자가 있습니다. 얼굴 용자는 얼굴이나 몸가짐, 모양 등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 얼굴 용자에 관련된 첫 번째 단어로는 포용이 있었습니다. 포용을 국어사전에서는 도량이 넓어서 남의 잘못을 이해하며 덮어준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지만 세트 한자에서는 상대의 허물이 보이지 않게 덮어주는 아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수용이 있습니다. 수용은 국어사전에서 인정하거나 용납하여 받아들인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트 한자에서는 공동체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종용도 있습니다. 종용은 성격이나 태도가 차분하고 참석하다라고 국어사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트 한자에서는 자신의 의견보다 전체를 위해 묵묵히 따르는 태도라 해석하는 것이지요. 관용이 있습니다. 관용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는 마음이 넓어 남의 말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트 한자에서는 전체의 사정을 헤아려 그의 허물을 받아들이는 여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허용도 있습니다. 허용이라는 말은 허락하여 받아들이는 걸로 설명하고 있는데 세트 한자는 청하는 일이 전체를 위한 일로 여겨 하게 한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또한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는 국어사전에서 관용을 베풀어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세트 한자에서는 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으로 여기는 것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얼굴 용자에 관련된 6개의 단어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용서하는 마음이 평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